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아침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완전히 겨울 날씨인데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머리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심심했죠. 전반적으로 위도 아래도 좀 막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제한 조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환호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꾸 위아래로 흔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세력들이 좀 먹을 것들이 많겠는데, 우리 시장의 그런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은 다소 심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다행인 점은 뭐냐면, 우리가 공매도 자체를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특히나 업틱룰 같은 거, 즉 뭡니까? 호가가 있으면 호가를 자꾸 때려잡고 먹으면서 탁 내리고 탁 내리고, 이것들을 제일 싫어했죠. 이런 흐름들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업틱룰에 대한 어떤 제도도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손보지 않으면 백날 바꿔봤자, 매도할 때는, 매수할 때 힘보다 매도할 때 힘이 3분의 1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시장에서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각계전투 시장입니다. 즉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의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누군가는 두산 로보틱스 올라오는 거 보면서 로봇주가 이제는 뭐 대세고 뭐하고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다 쫓아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잖아요. 즉 뭐냐면 유동성 풍부하고, 그냥 거래량 많고, 그 다음에 공매도나 이런 데 별로 방해받지 않는, 손 타지 않는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타깃이 돼 가지고 좀 어떤 뭐 세력들, 그게 이제 조막손이든 누구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런 데 손을 좀 타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은 지금 그냥 다 어영부영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11월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내려진 이후에 뭘 많이 매수했는지 봤는데, 사실 특징점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 그대로, 대신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린 뭐 인버스나 곧버스를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할 거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전 박스에서 벗어나고 있는 천연가스를 들어온다. 냉정하게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일요일 방송, 그쵸? 일요일 해외 기관차 방송만 꾸준히 본다 하더라도 물리거나 잘못될 일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 보고 혹은 박스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잘 먹다가 지금 물려 있겠죠. 이런 부분들, 즉 뭐냐면 시장이 그냥 특징점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쵸? 수요일부터 시장의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 않는데, 2차 전지는 에코프로머티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자리에서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쵸? 이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는 맞다. 근데 저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명확한 게 뭐냐면, 자, 내가 노리던 종목 중에 할 만한 자리가 온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시장이 자꾸 갈 것 같아. 저렇게 조금 민기적 거리다가 한번 밟고 탁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거라도 잡아야 되나? 즉 저거라도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냥 그렇게 대충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0월에 겪었었던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미 지금 장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오더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 올라가 봤자 한 5% 7%?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것도 그냥 매일같이 꾸역꾸역.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쌍봉 맞았다 이러면 툭 하고 부러질 거거든요.
시장이 마이너스 1% 이상만 떨어져도 종목들은 최소한 3-4% 부러질 텐데 그렇게 부러졌을 때 내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나오기보다는 다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안정적인 시장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지금의 자리에서 이 구간 위에서는 전혀 추격 금지다. 저는 가급적이면 추격은 금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뭐 이제 30분의 더블링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 50% 정도까지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늘 이야기 드리거든요. 50%는 좀 많을 수 있고 30%까지는 뭐 어떤 사고를 쳐도 제가 수습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이상의 비중으로 사고치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 결국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대부분 다 밀어버리질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물려 계신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꾸역꾸역 잘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어떤 비중 조절 타이밍이나 정리 타이밍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시장 이제 공매도도 없겠다. 슬금슬금 딱 올라가는 거 아니야?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딱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리네 나와야지.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100명이면 98명이 어떻게 됩니까? 뭐 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좌가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본전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저는 가급적이면 적어도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한번 차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자체는 뭐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린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이번 주 내내 이야기 드렸던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 봤자 별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저 120평도 넘기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거를 실수로 해도 치면 우리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외부 변수로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가 물려도 좋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2607까지 매도를 쳐도 되는데 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틱룰이나 이런 것들 살아있으면 이거 금세 밀어내릴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밀어내리는데도 힘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죠. 모닝 브리핑 때. 그저께였나 언제였나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올해가 아니라 9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3조 이상 선물을 매도 쳐 놨어요. 근데 한시적 금지 이유가 발표된 이후에 눌러 놓고서 살살살살 계속 매수해 가지고 거의 보합으로 만들었다가 최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공매도에 대한 해지 물량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매도로 잘 먹었던 것들을 나름 환매수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매수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다시 매도를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12월 만기를 한 3주 정도 앞두고 나서 이제는 균형을 갖췄으니 다시 때리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코스닥 선물을 보시게 되면 물론 얘네는 코스피만큼 영향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는 그런 환매수도 없어요. 즉 뭐냐면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자기네들이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매도 쳐 놓은 것들이 여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전혀 거칠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은 우리 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없던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아예 없던 적은 아니지만 흔하진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 흔하지 않은 흐름이 이번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전히 코스닥에 저런 자신감이 있다라 그러면 코스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글쎄요, 인버스를 물리겠다 그러면 뭐 그걸 말리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추격하겠다라는 것은 좀 말리고 싶다. 이미 패턴상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너무 예쁘게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매수할 때는 예쁘지만 여기에서 매수할 때는 예쁜 패턴이 아니다. 다시 이런 자리들이 눌리게 되면 그때가 조금 더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의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매수로 사이클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닥 입장에서도 2차 전지가 살아나지 않으니 말 그대로 이때 이 고점조차도 못 오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이 120평이 오게 되면 완전 빅찬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 올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 자리가 오게 되면 완벽하게 외부의 어떤 변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779 라인을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정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지금 현금이 90%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90%로 일주일 이상 보낸다? 예, 별로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부터 어찌되었거나 계속 그냥 그렇게 묵혀두고 있어요. 돈에게도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뭘 매수해도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뭘 매수했을 때 뭐 최소한 15%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을 봐야 되는데, 단타로 막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것, 걔도 마찬가지로 정보 돌파한다고 봤거든요. 돌파한다고 얘기했고, 그렇다라고 해서 쫓아갈 구간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그걸 매수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 못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들썩들썩합니다. 그거는 전업하시는 분들의 몫인 거고, 그런 것들 들어갈 거 아니면 지금 자리는 그냥 천천히 다시 눌려주기를 기다리는 자리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 구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보면서 아침마다 한 5분 정도 이야기 드리죠. 아침마다 모닝 브리핑, 그 다음에 11시, 2시에 올려드리는 오전, 오후 간단 시황과 종목, 이거 앞부분에 1분 내에만 확인하신다라 그러면 이 시장의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매매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것들이 많지 않고, 지금 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그죠? 개인 투자분들이 뭘 많이 매수했는지 봤더니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얘는 지금 14조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 이거는 개인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 장악하고서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들어온 애들은 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시가총액 6조 이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완벽한 슈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조금 만만치 않다. 지금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단타 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퓨처엠 금요일에도 좀 웃기게 움직였죠. 장 초반에 막 매수 들어올 것처럼 움직이더니 제가 그 흐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또 매도를 맞을 것 같다, 저렇게 움직이는 거 왠지 속임수 같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프로그램이 꺾이면서 밀려 내려와서 맞았는데, 어찌됐거나 얘네들은 글쎄요, 포스코홀딩스는 언젠가 한번 개인들의 매집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이야기 드릴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인버스 들어오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하이브, 하나오션,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인데,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그렇게 맥스로 가져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그냥 매집해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60만 원 자리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을 만들어 놓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쌍바닥이어서 뭐 매수 타이밍은 이때였어요. 타점은 여기였는데 그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45만 원짜리 아래 내려왔을 때마다 주워 간다라고 그러면, 이 아래만 단가 맞춰 놓는다라고 그러면 다시 중장기적 목표인 60만 원짜리가 오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매했던 방법이죠.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 이거 매매합니까? 전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 여기 무슨 매수를 합니까? 그리고 다시 어떻게 63,200원 이 아래자리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집해 가는 거고, 이미 이 아래자리에서도 몇 번이고 이 핑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73,500원짜리 정확하게 찍어냈고, 이 아래에서 언제든지 매수하면 최소한 이 93,500원짜리 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장기 투자자분들의 몫인 거고, 그리고 지금 자리는 무슨 당연히 매도인 거죠. 본 종목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매수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자리가 내려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렇게 올라가면 또 말 그대로 닭 줬던 개 모양,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또다시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기회거니 하고서 내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또 하나 보게 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 SDI랑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늘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87,100원짜리 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매도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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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다, 마디, 매도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이런 라인들 들어가도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들어갔다가 잘리거나 와서 저항받는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다시 저항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쌍바닥만 기다리는 거지, 즉 본 종목은 매매로만 접근을 하는 거지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 기술적 관점의 매매자가 보는 기본적 분석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리즈 몇 개를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기술적 매매를 한다고 해서 전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종목에 대한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얘 같은 경우 이 쌍바닥을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전혀 중간에서는 접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코스피 인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자리 모아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흐름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은 계속 하락파동의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들 들어가도 괜찮은데, 다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모아가는 것보다 타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타점. 근데 저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빡빡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모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려도 살아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수익이 나도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라고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삼성 레버러지 천연가스인데 지금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물이 계속 바뀌죠. 천연가스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잡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야기 드리는 가스만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지금 물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매수가 유리한 흐름은, 매수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계속 매도가 유리한 흐름이고 프리미엄이 계속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월물이 넘어가기만 해도 분명히 가격은 그 자리 같은데 얘는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 타점을 잡아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15% 이상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로 승부 봐가지고 좋은 자리는 아니다. 자칫해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얘 가격상으로도 만원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같이 인지하시면서 꼭 이쪽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올려드리는 해외 기관차 꼭 같이 참고를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개인 투자분들 많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있고,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 없네요. 그쵸? 그것도 특이해요. BM으로 좀 더 몰려있고, 이게 누가 얘기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BM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 그쵸? 이런 흐름들 있고, 제가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 잘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하나의 굉장히 작은 소소한 팁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건 누가 올릴까요? 분명히 신규 세력이 올리든 얘를 많이 배정받은 세력이 올리든 세력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99%가 아니라 120%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다가 개파락해 가지고 시가고가 맞고 음봉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초반에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즉 뭐냐면 얘네들이 가격 띄워놓게 해놓고 나는 여기서 들어가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막 때려 맞아도 계속 수익권인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완벽하게 시세를 쥐고 흔들거나 다 털고 나가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괜히 말려들 이유 없다라는 거. 그러니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를 가다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시고라는 건 시가 고가라는 의미죠. 시가 고가로 음봉받게 되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인 파도죠. 파도 같은 흐름에서도 지금 2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봐요. 이것조차 못 올라오면 지금 얘네는 완전히 사기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손을 대고 싶지 않다. 그거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헤쳐가시면서 가져야 될 어떤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 네거티브한 이슈가 발생한 종목들은 가급적 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대원칙,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건들고 싶지 않고, 만약에 물렸든 신규 매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23,400원에 이 갭자리를 메우고 나서 다시 꺾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들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내일이죠.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날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 관점에 맞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아마 이제 연말 이제 신규 가족 오픈이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로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막 빵빵 터지는 큰 수익 이런 것들은 보증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퍼포먼스를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차분차분히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같이 만들어지겠다. 올해 멀리 가실 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저희 카페에 아마 공지가 일요일날 올라갈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추운 날씨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